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내놓고 있는 말을 몇 가지만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치 보복은 없다. 그러면서도 내란 세력은 단호히 처벌하겠다. 어떻게 보면 앞뒤가 좀 상충하는 듯한 그런 말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예, 이재명 후보 얘기가 사실 이렇게 따져 보면 논리가 안 맞는 게 상당히 많죠. 네.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년 연장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하고는 그렇게 반대되는 것만은 아니다. 뭐 이런 말들. 예, 되지도 않는 말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기에 대해서 사이인데. 지적을 하면 허위 사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네. 이것도 이제 저희가 지적을 하면 또 허위 사실로 뭐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내란 세력 척결 그것이 곧 정치 보복 아닌가요? 어떻게 분리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내란 세력을 어디까지 볼 거냐에 따라서 정치 보복이 되냐 안 되냐가 결정이 되겠죠. 아, 예. 그 경계선은 누가 긋는 겁니까? 내란 세력이고 아니고를 경계선. 글쎄요, 이 사람들은 내란이라는 단어가 지금 확정된 것도 아닌데 계엄 관련이라면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내란이라고까지 이렇게 확정적으로 쓰는 거를 보면 본인들이 정하겠다는 걸로 들립니다. 윤석열 정부 때 국록을 먹은 자는 자칫 잘못하면 내란에 연루된 것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그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뭐 옛날에 중국 문화혁명 때처럼 몸 하나만 걸리면 다 그냥 가는. 근데 그런 무지성의 시대를 국민들이 과연 놔두겠느냐 그런 희망도 하는데 어쨌든 초반에 이재명이 만약 집권을 하면 엄청나게 세게 이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여요. 네, 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석간신문 일면 톱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법 무너진 베네수엘라를 말합니다. 선거도 붕괴됐다. 어제 베네수엘라에서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보십시오. 이게 베네수엘라의 한 투표소 장면입니다. 투표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강아지 한 마리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제 투표율이 12%에 불과했습니다. 12% 어제 투표율이 베네수엘라.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 이유는 차베스 그다음에 지금의 마두로 정권에 이르기까지 대법관들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임명하고 그다음에 친여 대법관은 또 재임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부정선거 의혹 그리고 선거 불신 이것이 극대화된 나머지 투표율이 12% 이것도 주로 군인들 공무원들이 투표해서 12%가 나왔고 일반 시민들은 거의 투표장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텅 빈 썰렁한 투표소에 강아지만 걸어다니는 이러한 사진이 외신을 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석간이 베네수엘라의 이 썰렁한 선거 제도 자체가 붕괴된 것 아니냐라고 일면 톱에 보도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박범계 전 법무장관 박범계 의원이 비법조인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장경태 의원은 또 법안을 내기를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겠다. 그랬다가 오늘 아침에 이재명 후보 캠프 쪽에서 긴급 발표를 했는데 비법조인 대법관 되는 그 개정안 이걸 보류하겠다. 그리고 대법관 100명으로 늘리는 것도 보류하겠다. 둘 다 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관 30명으로 하겠다는 것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철회를 안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이제 대법관 증언 여부가 문제인데 지금 대법원장 포함해서 14명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13명. 대법원장 포함하면 14명입니다. 아, 법원행정처장까지 하면. 네. 그러면 이제 뭐 2배 된다고 보고 예. 대법원에 일이 많아져서 예. 뭐 3심이 거의 없는 지경이다. 다 심리 불속행 뭐 이렇게 그냥 딱딱딱 네. 각하해버리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라도 좀 늘리자는 의견이 뭐 법원 내부에서도 있다고는 해요. 네. 상고법원 만들자는 얘기도 있었어요. 예전에. 그 이제 과거에 이제 그랬죠. 일이 예. 너무 많으니까 상고법 많은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또 찬반 여론이 있을 텐데 그런 대법관을 늘리는 것이
대법원의 이 하중이 많아진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냐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네. 그럼 어떻게 증언할 거냐 그게 중요한 거죠. 네. 베네수엘라처럼 할 거냐. 아. 그거 하려고 김어준 같은 사람 법률적 소양이 있다고 인정해서 사시나 변호사 시험 통과 안 했는데 대법관으로도 할 수 있는 법. 그래서 한동훈 대표 그 얘기했잖아요. 김어준 대법관법. 그랬더니 이제 물러난 건데 네. 그건 못할 겁니다. 그럼 민주당 성향의 법관들을 대거 대법관으로 16명 더 충원을 할 거냐. 네. 국회에서 뭐 어떻게 법을 만드냐에 따라 다를 건데 네.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막아야죠. 증언을 하더라도 그렇게 증언하는 거는 막아야죠. 네, 오늘 오전 10시에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열렸습니다. 5월 26일 오래전에 예고되어 있던 법관 대표회의인데요. 민주당의 사법부 독립 침해를 비판할 것이냐 아니면 대법원의 급속 재판 특히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이 재판을 아주 속행 처리를 했는데 그 점을 비판할 것이냐 이것이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 편을 드는 법관 대표회의일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 후보 편을 들어주는 법관 대표회의일 것이냐 뭐 이런 이제 얘기들까지 나왔는데 오늘 회의를 선거 끝나고 열기로 그렇게 연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연기를 한 겁니까? 그 결론 내기가 부담스러웠겠죠. 그 두 가지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반대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네. 그렇게 되면 법원의 입장은 뭐냐. 예. 아마 제가 볼 때는 한쪽으로 의견이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걸로 봐요. 네. 그러니까 대선 보고 나서 어느 정도 정치 상황이 정해진 다음에 법원의 입장을 내자 아마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을 걸로 보입니다. 네. 워낙 출발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의 어떤 속행 처리한 것을 비판하려고 그때 얘기가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중간에 한번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네. 법원 독립성 침해 네. 그걸로 갔는데 이제 두 의견이 이제 맞부딪히니까 예. 뭔가 결론을 내야 이제 발표를 할 텐데 오늘 네. 그게 여의치 않으니 대선 끝나고 합시다. 대법원은 다 대선 뒤로. 그렇네요. 네, 법원은 법관 대표회의마저도 다 대선 뒤로. 대선 뒤로. 예. 참 편리합니다. 편리합니다. 네, 어제 주말 사이에 또 크게 논란이 됐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에 있는 이른바 거북섬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북섬이라는 섬이 우리나라에 실제로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거북섬은 전라남도에 있는 거북섬 실제 섬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 시흥시 그 앞바다가 시화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렇게 돌출 부분으로 이미 다녀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거기에 이렇게 인공섬 비슷한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웨이브 파크라고 그래서 이렇게 서핑할 수 있는 그 인공호수를 또 만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걸 말하는데 그래서 마치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 웨이브 파크를 내가 만들었다 하는 식으로 자랑 비슷한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가 그 시와 그 저기 뭡니까 거북선 주변에 그 이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거든요. 먹고 자고 뭐 이럴 수 있는 곳 거기가 공실률이 87%다 이래가지고 논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예. 거기가 이제 관광지로 쭉 개발이 되면 네. 호텔이 들어오긴 좀 그러니까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있잖아요. 아, 네. 그게 많이 들어온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제 뭐 거기서 밥도 해 먹을 수 있고 예. 대신에 이게 숙박시설이니까 주거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이 네. 예. 누구한테 이제 빌려주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주인들이 뭐 자기도 살고 이렇게 하다가 법이 제재를 가했잖아요. 아, 그렇게 살려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해야 된다. 네. 그 기한이 작년 10월 14일이었어요. 아, 예. 그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관광객이 많이 와야 그거를 이제 그렇죠. 수익을 얻을 네. 텐데 그게 네. 안 되니까 예. 원래 분양받았던 가격보다 훨씬 더 싸게 이제 내놓은 데가 많고 그러니 네. 밑에 상가가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만한 시설들이 다 안 들어온 거죠. 뭐 예를 들어 청룡열차도 들어오고 동물원도 들어오고 하는데 나머지는 안 들어오고 네. 그 인공 서핑할 수 있는 웨이브 파크만 들어온 거예요. 그걸 이재명 후보가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대선 후보 정도 됐으면 예. 뭐 웨이브 파크 뭐 사장 공모하는 거 아닌 이상은 그 주변 얘기도 해야죠. 내가 이거 갖고 왔는데 요것만 갖고 와서 아직도 이 공실이 87%나 되니 상가가 네.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이 공실도 없애고 이렇게 하듯이 경제를 어떻게 운용해서
이런 거 없게 하겠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냥 내가 웨이브파크 유치했다. 다른 데 갈 거를 여기 갖고 왔다. 시흥에서 하는 얘기였으니까 부산에 갈 걸 부산에서 안 한다고 그러는 건 내가 갖고 왔다.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선거 전략으로는. 일부 시청자들은 이런 댓글을 주셨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이재명 후보의 다른 공약도 혹시 다른 자랑거리도 이런 것 아니냐. 그런 게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예. 이재명 후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걸 지적하면 자꾸 가짜 뉴스라 그러니까 그 내 뜻은 그게 아니라고 그러고 하니까 그러니까 참 이번 선거가 그래서 중요하다. 이런 사람이 집권했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또 그 주변 사람도 아까 그 대법관의 그 법률적인 어떤 자격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 한다는 것도 무려 법무부 장관들하고 4선 의원에 지금 법사위 간사하고 있는 박범계 의원이 낸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이런 사람들로 내각이 채워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것까지 국민들께서 생각하셔야 된다.